자, 여러분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줄 거고요. 이 과제를 저하고 우선 먼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카푸치노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볼까요? 동영상으로.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카푸치노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과제, 책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교시에 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문제. 아라비카 커피가 최초로 발견되어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곳은 1번 터키, 2번 에티오피아, 3번 베니스, 4번 인도. 에티오피아죠. 네,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예요. 네,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2번 문제. 커피의 기원설 중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먹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1번 가브리엘, 2번 마호메드, 3번 칼디, 4번 오마르. 칼디죠. 칼디의 전설에 나오는 주인공. 3번 커피의 어원으로 힘을 의미하는 고대 아랍어는 1번 카베, 2번 카와, 3번 빈, 4번 카와. 네, 2번이랑 4번이 카와 똑같네요. 네, 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실게요. 4번 다음 중 지역에 따라 불려지는 커피의 명칭이 아닌 것은 1번 카파, 2번 카페, 3번 코피에, 4번 카페. 네, 답은 1번이죠. 1번은 카파 지역 이름이죠. 네, 5번 커피를 최초로 경작했던 곳은, 최초의 커피 경작이 어디죠? 1번 인도, 2번 예멘, 3번 기아나, 4번 네덜란드.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인데요.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공격하면서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멘에서 최초로 경작도 시작이 되게 되죠.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커피를 최초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독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만 수출을 한정했던 이슬람 지역의 항구 도시는 6번. 네, 1번은 산마르코, 보기 1번은 산마르코, 보기 2번 베네치아, 보기 3번 마르세유, 4번 모카. 네, 이슬람 지역의 항구 도시 이름, 예멘의 모카항이죠. 모카항. 네, 그래서 이 지역 일대, 모카 항구 이 지역 일대, 그리고 이 모카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커피에서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해서 음료 쪽에서는 모카가 들어가면 초콜릿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쪽에서는 모카가 들어가면 커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였던 커피가 건너가서 최초로 경작이 되었던 국가는, 네, 1번 예멘, 2번 이집트, 3번 네덜란드, 4번 인도. 1번 예멘이죠. 네. 그리고 8번 인도 출신의 승려로 커피 씨앗을 훔쳐 인도의 마이소어 지역에 심었던 인물은 1번 마호메트, 2번 파레타, 3번 바흐, 4번 바바부단. 바바부단입니다.
9번. 이교도의 음료라고 했던 커피에 세례를 주어 유럽에 전파가 되는데 공헌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레무스, 2번 페르디난드 2세, 3번 클레멘트 8세, 4번 안티오코스 1세. 네, 답은 3번 클레멘트 8세죠. 클레멘트 8세는 교황으로서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로마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 건너온 이슬람교의 음료였던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고 배척했었죠. 그래서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다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의 악령이 모두 다 쫓겨났으니 여러분들 마음껏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하고 커피를 세례를 주어서 유럽에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클레멘트 8세입니다. 자, 10번.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 오픈해서요 현존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는 1번 로얄 소사이어티, 2번 카페 플로리안, 3번 더 킹스 암즈, 4번 아라곤. 네, 답은 2번 카페 플로리안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멋있는 곳이죠. 자, 11번.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로 커피를 경작하여 세계로 커피를 전파한 국가는 1번 영국, 2번 네덜란드, 3번 브라질, 4번 미국. 네, 답은 2번 네덜란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이름 자바, 네, 자바 섬에서 커피를 대규모로 경작했었죠. 네, 답은 2번입니다. 12번. 영국의 커피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왕립학회 더 로얄 소사이어티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교 클럽이 되었다. 2번 1650년 옥스퍼드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3번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페니대학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다. 4번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관세를 붙여 커피를 판매하였다. 답이 뭐죠? 네, 4번이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영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차에다가 많은 관세를 매겨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다시 되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돈을 벌려고 했었죠. 식민지에. 그래서 미국에 많은 관세를 붙여서 판매한 거는 커피가 아니고 차였죠. 그래서 이 관세를 계속 많이 붙이는 영국에 항의를 하면서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차를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기로 해서 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커피는 차에 비해서 진하고 쓰니까 물을 타서 연하게 희석해서 마시게 된 게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자, 13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커피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브라질은 커피의 원산지로 현재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이다. 2번 17세기, 19세기 프랑스 커피 문화의 확산과 함께 계몽주의와 르네상스 운동이 싹튼 시기로 커피하우스는 사회 여론을 모으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3번 17세기 런던에서는 커피 음용을 금지해달라는 여성들의 청원이 있었다. 4번 미국에서 커피가 확산된 이유에는 보스턴 차 사건의 영향이 크다. 답 뭐죠?
1번이죠. 브라질은 커피의 원산지로 현재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이다. 브라질이 현재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는 맞아요. 그렇지만 브라질은 커피의 원산지가 아니에요. 커피의 원산지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로부스타 커피의 원산지는 콩고죠. 네. 14번 브라질에 커피 나무를 심어 커피 국가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은 1번 클리웨, 2번 마리아노, 3번 하메스, 4번 파레타. 답은 파레타죠. 네, 파레타라는 사람은 브라질 출신인데요. 프랑스령으로 프랑스령의 기아나라는 섬에 프랑스 군인으로 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아나에서 있다가 기아나에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전역하면 본국인 브라질에 가서 뭐 해서 먹고 살까 고민하던 끝에 커피 나무를 가지고 가서 심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차, 향신료 같은 것들을 독점을 해서 외부로 반출이 되는 것을 금지시했고 외부로 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화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발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외부로 반출하거나 아니면 볶아서 이렇게 반출이 되던 시기였는데요. 파레타 장군이 거기에서 귀족의 부인을 꼬시면서 그 부인이 파레타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 손 꽃다발에 네, 송별 꽃다발에다가 커피 묘목 하나를 꽂아서 거기로 몰래 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브라질에 심어져서 지금과 같은 세계 1위 커피 국가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돼요. 15번 고종이 덕수궁 내에 지은 로마네스크 풍의 건물로 커피를 즐겼던 곳은 네, 고종이 덕수궁에다가 지은 로마네스크 풍의 건물 커피를 즐겼던 곳 현재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 정말 꽃도 피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때 덕수궁에 가서 한번 거닐면서 그 역사적인 정관원 건물도 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 건물의 이름은 뭐죠? 정관헌입니다. 자, 16번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있었던 곳은 1번 손탁호텔, 2번 조선관, 3번 대림호텔, 4번 경주관. 네, 손탁호텔이죠. 손탁호텔. 손탁호텔은 손탁은 뭐예요? 손탁은 사람 이름이에요. 손탁은 고종황제가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시고 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되세요.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통해서 최초로 문헌상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걸로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에는 남아있지 않는 서민들 중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미리 마셨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베베르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게 된 고종 황제가요. 또한 이 고종 황제는 서양 문물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좋아했다고 해요. 또 음식도 서양 음식도 좋아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손탁이라는 베베르의 처형이었는데요. 독일 여성이래요. 이 베베르의 처형이었던 손탁 여사가 고종 황제가 서양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궁 안으로 배달도 시켜주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또 이 여성이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어서 해외에서 외교 그 사절단이 오거나 하면 손탁 여성이 또 외교관의 역할도 했고, 그래서 이 여성의 공을 사기 위해 공을 사서 손탁 호텔을 고종 황제가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건물 1층에 커피하우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손탁 호텔입니다. 17번 다음 중 커피의 전설로 알려진 것이 아닌 것은 1번 칼디의 전설, 2번 모하메드와 대천사 가브리엘의 전설, 3번 팔콘의 발견설, 4번 오마르의 발견설. 네, 칼디의 전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2번 모하메드와 대천사 가브리엘의 전설도 아시죠? 네, 모하메드가 감기에 걸려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까만색 물약을 먹고 낫게 되었다. 그게 모하메드와 대천사 가브리엘의 전설이고요. 그리고 오마르의 발견설. 오마르라는 주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되게 잘 고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때 배고픔에 지쳐서 숲속을 헤매다가 새가 빨간색 열매를 먹는 걸 보고 본인도 따라 먹어봤더니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열매를 가지고 다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게 됐고 다시 명성을 회복했다. 그게 오마르의 발견설이죠. 그래서 커피의 전설로 알려진 것이 아닌 것은 3번 팔콘의 발견설입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덕수궁 내에 정관원을 지어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지는 인물은 누구인가? 1번 문종, 2번 고종, 3번 태종, 4번 단종. 네, 답은 2번 고종이죠. 네,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추셨을 거예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레타 장교에 의해 커피를 가져와 심게 되면서 세계 최대 커피 생산 국가로 발전하게 된 곳은 1번 브라질, 2번 인도네시아, 3번 베트남, 4번 콜롬비아. 1번 브라질이죠. 네.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는 브라질이고요. 세계 2위 커피 생산 국가는 베트남, 세계 3위 커피 생산 국가는 콜롬비아예요. 현재요. 네, 그런데 브라질이랑 콜롬비아는 아라비카 커피고 베트남은 로부스타 커피예요. 이 아라비카가 뭐고 로부스타가 뭐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커피 식물학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20번. 프랑스의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자로 매일 약 80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엄청난 양의 지필을 한 인간 희극 등의 대작을 남긴 인물은 1번 러우스, 2번 호손, 3번 해밍웨이, 4번 발자크. 네, 누구죠? 4번 발자크죠. 네. 이 발자크가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돈 벌려고 그런다 그랬죠? 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돈이 많은 백작의 부인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여자에게
구애를 해요. 그리고 끝없이 구애를 하지만 그 백작 부인은 본인이 백작의 부인이라는 유부녀라서 발자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해요. 하지만 끊임없는 발자크의 구애에 못 이겨서 백작 부인은 자기의 남편이 죽으면 발자크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정말 백작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자크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발자크 또한 과로로 죽게 되었다는 인간 희극이라는 대작을 집필을 했지만 발자크의 인생은 희극일까 비극일까 싶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커피 역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2주 과제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 문제 저하고 지금도 다 같이 풀어봐서 답을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을 같이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2급 필기시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 문제까지 푸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자격증 필기시험은 수월하게 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크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저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거 동영상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유 스티밍을 해서 카푸치노 만드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이 행주를 감싼 부분이 스팀 노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차가운 우유를 가지고 뜨겁게 데필 수도 있고, 그리고 카푸치노 같이 거품이 풍성한 음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막 여기 보면 부글부글 하면서 공기가 막 들어가고 우유 부피가 이 위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손이 뜨거울 때까지 데피고 있다가 끄면 아까 전에 조금 따라 놨었던 우유가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거품도 만들어지고 우유도 데워지게 되어서 카푸치노를 만들 수 있는 스티밍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음료 만드는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카푸치노에서 우유를 따르는 거. 잔에 이미 에스프레소는 추출을 해놨어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놓고 이제 우유를 따라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카푸치노를 마지막에 보시면 따라 놓은 거를 보면요. 동그란 원이 생겨 있죠. 여기 이렇게 동그란 하얀색 원,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브라운 색깔이 가장자리에 테두리로 두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교재, 이 바리스타 정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우리 비대면 수업이 5월 4일까지인 걸로 지금 다 연락을 받으셨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뭐 상황을 봐가면서 또 기간이 확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가 없이 갈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출판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커피 바리스타 정석 이 책을 원래 18,000원인데 배송비를 포함해서 개별 학생 집으로 배송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주 과제 올린 그 부분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금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모두 확인이 되면 책을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수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양식을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양식 작성해 주시면 책이 집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